상적당입니다. 앞으로 상적당의 기혈풀기 이론과 치유법을 시술하여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적당이 공개를 하고 나면 어떤 이는 어설프게 배워서 흉내만 내는 식으로 다른 방식과 접목하여 완치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니까 몇 년 후에는 여기저기서 발빠른 어떤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자기가 기혈풀기 원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적당이 기혈풀기를 창시하고 수십 년을 많은 사람들을 기혈풀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기술적인 경험에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공부 없이 흉내만 내는 식으로 정확히 배우지 않고는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는 몸에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시술자가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고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는 이 기혈풀기 비법을 해보면 알겠지만 시술자의 몸은 치명적으로 다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10분, 20분의 시간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손가락 관절이나 손목 관절이 사람에 따라서는 숟가락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굳어지고 또 시술을 하면 할수록 손목에 심한 통증이 있을 것입니다. 곧바로 감당하지 못할 두통도 굉장히 아파요.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생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두통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직접 시술을 해보면 빠르면 하루, 늦어도 2, 3일 안에 바로 본인이 곧바로 체험을 하게 되면 체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상대와 기를 주고받는 비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직업 선택이 아닌 가족 한 사람 정도는 적당히 1, 2분씩 적당한 시간을 나누어서 한다면 환자에게 큰 효과를 줄 수 있고 시술자에게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시술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적당의 기혈풀기 비법에는 상대와 기를 주고받는 비술이 숨어 있습니다. 상적당의 방식은 기혈풀기를 하려면 적어도 10여 년을 몸을 정진하고 기를 단련해서 또 훈련을 하고 인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 인체에서 다른 내장기와의 병의 연관성을 알고 그 병에 대한 운의 작용과 반응, 병에서 오는 성격 등등 기초가 다져진 다음에 일선에서 직업으로 활동하셔야 시술자의 몸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직업으로 이제 이를 선택하고자 하면 환자가 이거 참 어느 부위가 아프다 이렇게 요청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작은 불편한 어떤 증상까지 병의 연관성으로 오는 10여 종류의 큰 병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들 모두를 뿌리를 뽑아 없애듯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일선에서 직업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픈 데는 그냥 아픈 곳이지 병의 연관성이란 무엇이냐? 하나의 아주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령 잇몸에 염증이 심하고 또 이빨이 이제 속이 좀 뿌리 있는 데가 좀 썩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날 그날 통증이 엄청나게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정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머리가 엄청나게 아픈 두통도 있을 것이고 또 한쪽 볼도 그 혓바닥 속도 좀 그 밥 먹기에 조금 불편할 것이고 한쪽 얼굴에 볼도 통통 붓게 될 것이고 또 한 이틀 정도 지나면 한쪽 눈도 부어 짓무를 것이고 뒷목도 목 디스크처럼 그냥 굉장히 불편하고 아플 것입니다. 만약 이빨 때문에
이런 연관된 병이 왔다고 하면 최고의 두통 전문의가 아무리 두통을 치료하려고 하더라도 그때는 진통제조차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통은 절대 낫지 않습니다. 또 이제 눈이 한 이틀 지나서 눈이 통통 붓고 뭐 짓물어가지고 염증 같은 것도 나고, 이때 최고의 안과 전문의가 치료를 해도 그때는 안 됩니다. 목 디스크 좀 뒷목이 굉장히 당겨요. 그때는요, 관절 최고의 전문의가 치료를 해도 그때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픈 이빨 하나를 싹 뽑아버리면 그 순간 그와 연관된 병은 모두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환자는 그 순간 바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알아요. 그냥 머리가 아직 분기도 안 받고 그래서 또 바로 합니다. 우리들은 내장기 병이 들면 병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합병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그와 같은 거꾸로 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르고 모두를 고치지 못합니다. 어제는 머리 전문가에 가서 이게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에 그 어떤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막 해석을 하고 막 풀이를 하고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은 목 관절 전문가에 가서 막 목 척추가 3번이 잘못돼가지고 이쪽으로도 자꾸 당기고 그런다고 막 굉장히 그 해석을 많이 대단히 듣고 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빨을, 근본된 이빨을 치료를 하거나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거꾸로 된 치료 효과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그러고 다닙니다. 하물며 작은 이빨 하나도 많은 병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간, 폐, 대장, 자궁, 내장기 계통과 또 관절 계통, 이렇게 병이 들면 전신에 걸쳐 많은 부분이 연관되는 병을 가지게 됩니다. 내장기에는 어떤 병이 들면 혈색이 변합니다. 또 건강한 체형도 어떤 그 아픈 듯한 그런 모습의 체형으로 변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상접당은 기혈풀기 창시자로서 어떤 병이 들면 병의 연관성으로 환자의 어느 부분이 아프고 아프지 않고를 장부합니다. 어느 병 때문에 어떤 병이 뒤따라 왔는지, 먼저 어느 병부터 고쳐야 다른 병까지 나아지는지 인체 전체를 꿰뚫어 보는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병 때문에 그에 대한 다른 병이 왔다면 그 병이 전신에 걸쳐서 연관성으로 오는 중증의 여러 가지 병일지라도 동시에 모두를 말끔히 뽑아버리듯 병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최고 경지에 있습니다. 그 병을 치유를 하면 병에서 오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반응까지도 병과 동시에 말끔히 치유가 됩니다. 한 가지 병이 들면 전신에 걸쳐서 아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합병증이 절대 아닙니다. 그 병에는 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 또 체질상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발병되는 병의 진행 과정일 뿐입니다. 상접당은 당사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어떤 곳이 아픈지 아프지 않는지 모두를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종종 손으로 하는 기치료사나 또 손으로 하는 그런 업계 종사자나 마사지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손님들을 통해서 소음을 듣고 기술을 배우고자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목에가 이만한 그 덩어리들이 있고 막 어깨가 이렇게 굳어 있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져 버리고 이런 데가 있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찾아옵니다. 상접당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흉내내기 그런 모양을 배우고자 이렇게 찾아와요. 상적당이 사람들을 잘 고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어디로 어떻게 하니까 그 병이 나을 수 있는가? 또 치유하고자 하는 치유점 몇 개를 알고 가서 용한 그런 사람처럼 하려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끝까지 못 배울 줄 알아요. 근데 도움이 되라고 성실껏 가르쳐 보면 며칠 기초도 시작이 전에 하나같이 포기를 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만 정확히 배워가도 다른 이들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만 배워가고. 그래서 정확히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쉬운 것부터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포기한 이유는 이제 다른 것하고 이게 달라가지고 상적당 기혈풀기는 혈자리 몇 개 뭐 이런 거 또 흉내 뭐 하는 모양 이런 거 배워서 안 되는 줄 알고 아예 그냥 배울 수 없는 기술이라는 것만 알고 그냥 확인하고 갑니다. 상적당 기혈풀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맥도 짚을 줄 알아야 되고 맥을 짚는 방법부터 맥을 보려면 적어도 7, 8년은 해야지 기초 정도 깨우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생기면 반드시 이런 병이 들고 그런 병이 들었으면 반드시 어느 부위 때문에 아프게 되고 반드시 어느 부위를 먼저 풀어야 되고 등등 아주 기초적인 것마저 배워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처음에는 그런 것조차 있다고 생각조차 않고 왔는데 기초적인 이론도 배우지 않고 어서 빨리 어디로 꼭꼭 누르는 거 몇 개만 가르쳐 주기를 굉장히 고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흉내만 내가지고는 직업으로 삼기에는 벽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가죠. 기혈풀기 시술을 할 때 환자의 나쁜 기운을 주고받더라도 환자의 그 나쁜 기운이 시술자의 몸에 머물러 가지고 시술자가 치명상을 입지 않고 손가락 하나 굳지 않게 환자의 기운으로 시술자가 다치지 않는 소통하는 비수를 저 상적당으로부터 전수를 받지 않고는 채 10분도 연속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걸 하다 보면요 흉내내는 것도 저라고 빈 가위질만 해도요 1분 하면 아파요. 근데 이제 제대로 잡아서 풀려면요 이게 1분 하다가 손 털고 한 몇 번 하다가 막 힘들어요. 한 번에 10분도 못 합니다. 이런 것을 연속으로 해도 전혀 부담 없이 받으려면 적어도 7, 8년 정도 해야지 제자가 돼야지 제가 전수를 하는데 이 사람 몇 개월도 안 배울 사람인데 굳이 전수를 하지 않습니다. 상적당은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야 되니까 15시간, 16시간 막 이렇게 10년을 24시간 한 달 12달, 1년은 12달, 20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손 절대 굳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전수를 받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연속적으로 10분 이상 잘하면 15분 연속적으로 기를 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능적인 기술로 봤을 때는요 손으로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어요. 그런 직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적당 기혈풀기만큼 힘든 직업은 없습니다. 상적당의 기혈풀기 시술법은 일반 방법으로 하는 그런 방법처럼 관절병 어떤 혈자리에 이렇게 꾹꾹 누르고 테이프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제 TV만 보고 있어도 잘만 내용은 5분 안에 다 외웁니다. 상적당의 기혈풀기는 그런 혈자리도 없을 뿐더러 근육 이완을 통해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환자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넘어져서 다쳤건 떨어져서 다쳤건 또 힘든 일을 일생 동안 하다가 병을 얻었건 이런 쌓여있는 병의 뿌리까지 세밀하게
사람 차별하지 않고 세밀하게 수십 시간에 걸쳐서 시간을 들여서 아프기 전 젊었을 때처럼 유연해질 때까지 본인들이 어떤 느낌으로도 아팠던 작은 증상까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말끔히 풀어야 하는 것이므로 첫째도 정성, 둘째도 정성, 셋째도 정성이 있어야 되고 본인의 시술자 본인의 사람 차별하지 않고 많은 인내가 첫째도 인내, 본인에게는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적당이었습니다.